네, 반갑습니다. 고건입니다. 오늘은 로켓랩 그리고 DXYZ 분석 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로켓랩 먼저 해드리면은 자, 로켓랩 차트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자, 이번에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정말 많은 중소형주들이 한 번에 폭락이 나왔다. 근데 자, 그런 와중에 로켓랩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다. 크게 보면은 로켓랩이 자, 작년 8월부터 상승분이 엄청 강해요. 거의 50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분이 우리가 매도세가 한번 출현하긴 했지만 이 매도세를 충분히 소화하고 나서 더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로켓랩이 11월 이후로부터 무너졌나? 무너지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형주들, 뭐 리케티부터 해가지고서 많은 중소형주들이 무너졌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면은 아, 로켓랩은 무너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굳이 우리가 뭐 리게티뿐만이 아니라 뭐 위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들도 11월 달 이후로부터는 무너지는 구간들이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것 자체가 아, 일단 1차적으로 무언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버티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있어서는 자,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파동 카운팅 우리가 산정할 때 있어서 자, 이렇게 하나의 상승분이 출현하고 나면은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지그재그로 조정을 갖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출현할 수 있는 이 구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추가적으로 이 구간은 우리가 기간적으로 한번 산정을 해보자. 즉 무엇이냐면은 대략적으로 이 기간만큼 대략 우리가 일본 기준으로 76개봉만큼 상승이 출현을 했는데 똑같이 우리가 이거를 하나 더 그었을 때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증시가 하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 이거는 조금 더 좋은 구간으로 볼 수 있겠구나. 이 중에 우리가 딱 절반 나눴을 때 대략 한 38개봉 정도 나눴을 때 이 절반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이 다음 구간이 정말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이 횡보기, 이 구간이 횡보기, 이 구간이 상승기. 그럼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사실 하락기로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을 버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면은 자, 이 구간이 끝날 때 기간적으로 동일하게 이 구간이 끝날 때 있어서 대략 1월 말 이후로는 그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보셔야 돼요. 이 나머지 기간에. 자, 이렇게 보실 때 있어서 자, 행보기, 상승기. 근데 하락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면은 이 기간적인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기가 출현할 확률이 존재한다. 라고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 구간에서 상승기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 앞선 구간에서 충분히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박스권 위에서 박스권이 무너지지 않고 이 위에서 놀아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100% 가는 건 없고 확률상 좋을 수 있다라고는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은 로켓랩 자, 좋은 구간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면은 해당 구간을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평선이 집중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힘을 모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 가운데에서 위든 아래든 어디든 방향성 하나를 정하겠다인 건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증시 주목 많이 나왔죠. 자,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도 한번 쏟았고 새해 되기 전에도 한번 쏟았고 즉 증시 기억하시겠지만 산타 랠리 안 왔습니다. 마이너스로 강하게 쏟았던 구간들이 존재하고요. 그럴 때 있어서 로켓랩이 밑으로 그러면은 해당 추세를 11월부터 올라왔던 이 추세를 이탈했나? 이탈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추세를 이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트코인도 저 추세를 이탈하고 밀렸어요. 크게 보면은 자, 그 비트코인조차도 현재 이 11월부터 올라왔던 이 추세를 이탈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크게 박스권을 보면은 박스권 밑에서 놀고 있는데 자, 로켓랩은 똑같이 박스권 그리면 박스권 위에서 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아, 비트코인보다 훨씬 추세가 좋구나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동일한 차트 내에서 비트코인은 저 밑에서 놀고 있는데 로켓랩은 위에서 놀고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자,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되는 날인데 자, 증시가 나스닥이 위로 반등만 나와준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위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켓렛 같은 경우는 26.8불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29, 30, 33불 돌파할 때는 모두 돌파하면서 이끌고 가도 무방하다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26.8불, 22불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고 쏟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트상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7, 4.8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밀리는 증시를 아무리 재료가 좋고 차트가 좋아도 동일한 악재 속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점은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 있으세요. 차트 좋고 올라간다면 왜 밀리는 거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100%의 종목이 있으면 저부터가 수익을 강하게 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로켓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로켓랩 그러면은 해당 구간 돌파하게 되면은 다음 목표가 얼마를 보시나요? 라고 할 때 있어서, 자, 이 추세 계속 타고 올라갈 거고, 어이구, 이 채널대로 계속 올라간다면은 무난하게 33불 돌파했을 때 있어서 다음 추세는 최소 40불 이상 봐요. 이거는 그냥 보는 추세가 아니라 이 해당 박스권 내에서의 추세가 대략적으로 33불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위에 40불 이상이 보여지는, 열려있는 이 구간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크게 목표가를 본다면, 자, 해당 구간 이만큼 상승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100%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 가능한 구간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높은 목표가 설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당장 오늘 내일로 막 50불, 60불, 70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25년도에 갑니다. 25년도에. 25년도에 길게 보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25년도 10월, 11월, 12월 가 있으면은 60불, 70불 가 있을 종목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지. 당장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풀매수하고 우리가 끌고 가면은 나 한 달, 두 달, 세 달 내로 막 리게티나 실SQ가 줬던 것처럼 100%, 200%, 300%이 종목이 수익을 줄 거야?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 종목이 혹시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할 때 있어서, 밀려도 충분히 지지를 받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가능성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로켓랩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제가 로켓랩만 보지 않고 DXYZ도 같이 봅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는 소형 인공위성 중에서 미국에서 1등 하고 있는 회사고, DXYZ는 뭐 사실 다 아시겠지만 뭐 오픈 AI나 아니면 스페이스X 같은 모든 종목들을 모아놓고 ETF로 출시한 종목이기는 해서, 사실 뭐 DXYZ가 수익률이 좋을 때는 DXYZ 사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들 없죠. 왜냐면은 무너지고 있으니까, 추세가 밑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명확하게 지금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지금 하락 추세를 이탈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자, DXYZ는 무조건 추세를 돌파하고 올려줘야 되는 숙제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거고요. 자, DXYZ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거 보았을 때 있어서 이미 DXYZ는 이 앞에서 기간적인 조정을 가져갔어요. 기간적인 조정을. 가격적인 조정 하나와 기간적인 조정 하나가 있는데, 앞에서 기간적으로 조정을 가져가면은 뒤에서는 가격적으로 조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때 있어서 직전 이 상승폭만큼 강한 상승이 뒤에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절대 여 구간을 이탈하면 안 돼요. 0.618 절대 이탈하면 안 돼야지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올라오고 밑으로 푹 빠져버리는데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반대로 여기가 이제 고점으로 우리 형성되고 밑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DXYZ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DXYZ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상장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목들이 실적을 우리가 알고 무언가 리딩하고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 이거 운용사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점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전하게 로켓랩 들고 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지받는다면 0.618 부근 지지받고 올린다면은, 즉 어디, 자, 50불대 이탈하지 않으면, 러프하게 봐도 50불 이탈하지 않으면은 위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끌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이 점 인지하시면 되고, 자, 그럴 때 있어서 이 종목은 목표가 어디 본다? 100불 본다. 목표가 100불 보고 이 종목은 이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50불 무너지면은 100불 안 와요. 이 점 무조건 우리가 기억해야지. 자, 어디 무너지면은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어도 내 기억 속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넣지 않고 온다는 것만 기억하고 풀매수했다가 뭐야 100불 안 오잖아 이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이 100%는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돌파해야 돼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파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10% 우리가 바닥에서 버린다 생각하고 돌파 매매, 즉 한 65불 정도 올라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제가 흔히 박스권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아래로 빠질 때 있어서 박스권이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 구간을 지지를 받는다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금 구간을 우리가 쌍바닥으로 찍고 여기까지 포함을 하면은 바닥이 3개죠. 바닥을 3번 이제 지지를 받는다면은 위로 올려야 되는 구간들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자 65불 돌파 매매를 진행한다. 65불이면은 대략 중심권이에요. 박스권 중심부.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자, 그럴 거예요.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은 수익률이 좋은데 왜 밑에서 안 사고 위에서 삽니까? 라고 할 텐데 자,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았을 때 내가 매도했어요. 근데 이 뒤로 주가가 100불까지 올라갔을 때 있어서 그 누구도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나는 여기서 30% 먹고 매도했는데 뒤로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 그렇다는 건 사람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다시 내 평단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럼 난 그때 매수할래. 그리고 수익 다시 가져갈래.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수익 못 챙긴다는 거죠. 뒤에서 100%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목을 앞에서 단타로 30% 만에 끝내놓고 나머지 뒤에 100%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포모 느끼고 속상하고 나 예전에 밑에서 잡았었는데 나 이런 종목 밑에서 평단 유지했었는데 라고 한 번씩은 얘기해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잡는 거예요. 자, 위에서 잡았을 때 있어서 내가 65불부터 해서 위에 75불까지 돌파 매매 진행하면은 100불까지 이 수익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65불 그리고 박스권 밑에 왔을 때 매도를 하면은 손실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내가 손실 막 10% 5%대로 손실을 줄여가면서 손실은 최소한을 가져가고 수익 날 때는 극대화시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를 한 번, 두 번 손실을 봐도 뒤에서 막 100% 수익이 나면은 앞에서 본 마이너스 5% 10%는 손실로 귀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 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근데 우리도 다들 뭐라 하냐면은 밑에서 막 빠지고 있는 칼날 잡아요. 왜냐면은 칼날 잡았을 때 오는 이 수익률이 크니까 이거 어떻게든 잡겠다고 욕심내는 거거든요. 칼날 잡는 거 좋습니다. 대신에 칼날도 무너질 때 내가 어디를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그 다음 칼날을 다시 잡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는다면은 칼날을 절대 잡는 것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차트 분석을 하면서 신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대해서 정말 좋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는 저 말고도 대한민국의 대부분 유튜버들이라면은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들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 100%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내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이 100%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이 버티려면은 내가 좋은 곳에서 매수하고 내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매수해놓고 마이너스 10% 빠진다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매도하고 그 뒤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폼을 느끼는 매매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잔소리가 좀 길었지만 DXYZ도 결국 로켓랩이 자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DXYZ도 무언가 같은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건데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아마 스페이스X에서 미사일 발사할 거예요 1월 달 내로. 그래서 그 이슈감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고 65불 뭐 75불 70불 78불 모두 돌파 매매 가능하니까 그 점 인지하시면서 DXYZ 이끌고 가시면 되고 내가 매수했을 때 있어서 내 매수 평단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 비중 축소를 진행하시는 걸로 첫 번째로 잡으시고 두 번째 55불, 50불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걸로 잡으셔야 돼요. 요즘 시장이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그 점 인지하시면서 DXYZ 그리고 우리가 로켓랩 이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